안녕하십니까. 투영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FOMC 금리 인상, 금리 정책에 대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에 어떻게 향후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어제 FOMC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채권 프로그램 매입을 조기에 종결을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해서 빠르면 내년 3월에 종료할 것이다. 그래서 2022년에는 세 차례 또는 네 차례, 그리고 2023년에는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실시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상 가능한 시점은 내년도 FOMC가 개최되는 시점이 3월, 4월, 6월인데 3월 달은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이고 4월 또는 6월이 6월에 금리 인상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류는 6월 달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초점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실시되기 이전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거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미래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1999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전에 금리 인상 사례가 있었지만 1999년 6월 그리고 그 2004년 6월 그리고 2015년 12월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주,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이 실질적으로 실시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S&P 500 지수는 괜찮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내린 보고서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실시되기 전에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에 대한 보고서들은 나오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에 FOMC가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주가 흐름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1999년도 6월 30일에 발표되었던 FOMC 금리 인상, 첫 번째 금리 인상 이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9년도 초에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상이 발표됐던 그 시점을 이후에 약 보름간 상승했다가 다시 중기 조정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간 S&P 500 지수는 11.99%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금리 인상을 전후로 약 한 달 정도 50일 등 평균선이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시장이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정을 받는 것은 물론 사후적이지만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종합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종별 상승률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술주 버블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테크 그리고 경기민감주들, 에너지, 산업, 소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업종이 올랐고요. QQQ도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죠. 그리고 소형주도 올랐고 특히 이제 내구 소비재가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필수 소비재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 추세 강세장임을 반영을 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와 같은 경기 방어적인 업종들이 다소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제 2004년 6월 30일 상황인데요. 이때는 99년도와는 좀 다르게 이전 6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S&P 500 지수는 약 0.15%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오른 게 없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박스권을 형성했고요. 50일 이동평균선도 그 횡보, 약간의 하락, 그리고 그 횡보 국면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조정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 3개월 전까지 상승했다가 나머지 3개월은 박스권 내지 그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당시에 그 업종별 상승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그 필수 소비재, 그 유틸리티 이런 부분들이 올랐고요. 물론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중에서 그 에너지와 그 산업 업종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이전 2000년도 버블 그 이후에 가치주가 부각되면서 그 중소형주 그 러셀 2000 지수가 그 상승했던 그런 그 특징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QQQ가 러셀에 비해서 그 다소 그 부진하죠. 결국 이 부분들은 그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됐다. 그리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와 같은 그 경기 방어적인 업종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보면은 그 조정을 거친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그 기나긴 그 상승 국면 2007년까지 이어지는 그 상승세로 그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기에도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그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6개월 전 흐름은 이랬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그 했던 그 금리 인상이 2015년 12월 16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초 이후에 6개월 동안 그 S&P 500 지수는 약 0.7%, 2004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박스권이었고 중간에 큰 폭으로 그 하락을 했던 국면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들은 뭐 금리 인상 얘기도 있지만 뭐 브렉시트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또 한 번 나타났지만 50일 이동평균선이 그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물론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앞두고 그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올랐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19년도까지 계속 그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역시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주식시장은 올랐다. 그렇지만 그 이전 6개월 동안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 그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경기 민감주들은 그 큰 폭으로 그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그 필수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와 같은 그 방어적인 업종들이 그 상승세를 그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과거 그 금리 상승 첫 번째 금리 상승을 실시하기 이전 그 6개월간의 그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 실질적으로 그 S&P 500 지수가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실시하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그 세 차례 중에서 그 두 차례가 그 보합 국면을 나타냈다는 점, 이런 장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향후 6개월 흐름도 보합 정도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상승폭이 이제 뭐 그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그 워낙 많이 그 주가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와 같은 상승폭이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의문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하여간 그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그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그 한 가지 차트가 있는데요.
오늘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필수 소비재 업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세 상승장에서 이렇게 그 필수 소비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예는 거의 그 찾아보기 그 힘듭니다. 물론 이제 2004년도 같은 1999년도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도 뭐 오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필수 소비재가 이렇게 그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점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그 나스닥 시장을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나스닥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 그 사상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6%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그 등락폭이 거의 뭐 2% 내외로 지금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등 나타나는데 이렇게 그 고점 부근에서 등락이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투자 심리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된다. 물론 이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두 가지 특징, 그 과거 그 세 가지죠. 과거 S&P 500 지수가 첫 번째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그 박스권을 보였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적 성격인 그 필수 소비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주도주로 인식되었던 나스닥 기술주들이 고점 대비해서 그 등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시장 흐름을 전망해주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년도가 이제 그 불과 뭐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과 같은 그 아마추어들도 내가 나만의 그 내년도 전망을 할 수 있는 툴을 갖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 통찰력을 얻는데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전망을 지수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S&P 500 지수를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